안녕하세요. 네, 센티비 전북 기간제대 교사 2편입니다. 1편 참 깝깝했던 학급 운영 혹은 학생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우선 선생님 전에 기간제나 실습 경험이 더 기신 지금 딱 그런 타이밍인데 요 말이 어떤가 싶어요. 친구 같은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을 저희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은 일단 체벌도 있었던 분위기였고, 그렇죠. 선생님은 되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는데, 그랬던 선생님들보다 3학년 때 되게 친절하신 할아버지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반은 질서 정돈도 잘 안 되고 어수선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이게 너무 친구 같으면은 애들이 선을 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데, 하지만 또 반대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애들이랑 거리를 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또 선생님으로서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또 그러니까 본인 또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친구? 선생님 같은 친구? 그건 굉장히 피곤한 친구 아니야? 은 진짜 연차가 될수록 남자 선생님들은 되게 약간 그 있잖아요,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이 하는 타입이 돼요. 네. 왜냐면 한번 화내면 애들이 그냥 쫄아요. 그러니까 그게 남자로서 너무 좋은 거는 특별히 화를 내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는 약간 군기는 잡히죠. 아무리 친구같이 해도 순간 표정이 바뀌면 야야 선생님 야야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래요. 여자 선생님들은 남성화가 되고 남자 선생님들은 여성화가 됩니다. 네. 저 신규 때 어떤 나이 많은 선생님께서 요즘 애들은 3월 뭐 이런, 그러니까 정말 싫은 말이었고 그건 절대 안 배워야지 했던 건데 3월 달에 애들한테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이빨 보이지만. 이빨 보이지만 정말 나쁜 말, 지금도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의 그 아이들을 잡는 범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이 되고, 또 심지어 아이들을 잘 잡으면 솔직히 사건 하고 안 일어나요. 이게 엄청 무섭게 하고 그랬는데 졸업생들이 그때 현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졸업생들이 중학교로 갔는데 6학년 타임이잖아. 거기서 현타가 와서 그 친구는 되게 편하게 하는데 이제 그 반에 사건 사고가 나면 가끔씩 또 현타가 온대요. 잡았어야 하나? 친구보다는 선생님이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인기 있는 선생님이고 싶지만 인기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학생 실습 때나 기간제 때는 특히 이제 두 분 다 얘기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라포 형성을 했는데 혹시 이제 선생님으로서 근무하면 좀 바뀐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런 얘기들을 좀. 일단 실습을 갔을 때는 그림 그리는 애들이랑 제일 먼저 래퍼 형성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 막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이렇게 끄적끄적거리고 있으면 그림 그리는 애들 또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또 만약에 꼭 그림 그리는 애들 그 좋아하는 한 명씩 있으니까 걔들이 와서 친해지고 그거 막 이것도 그리서 저것도 그리서 하면서 래퍼 형성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현직에 갔을 때는 남자애들 3명이라서 딱히 그런 건 없었고, 저는 솔직히 래퍼 형성 그 반에서 크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보드게임에 취미가 있어서 보드게임을 좀 자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친해졌던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거는 선생님이 래퍼 형성을 하려고 정말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했는데 그게 잘 안 먹힐 수도 있고, 맞아요. 선생님은 아무 의도 없이 했는데 그게 그 아이한테는 적중타가 될 때도 있고. 맞아요. 일단은 크게 바뀐 점은 없고요. 아직은 연차가 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애들하고 편하게 잡담 같은 거 해주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는 공기놀이라도 한 번 더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교생 실습 때도 제일 많이 듣는 게 아이들과 일과 후에 사적으로 만나거나 공유 교환하지 말라고를 저 때도 많이 들었고, 지금도 당연히 저는 이제 실습 선생님들을 받아보기도 하는 입장이니까 그게 제일 사실 강조해요. 왜냐면 기간제 혹은 교생 실습 선생님들께서 아직 그 선생님으로서 그 위험 부담이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게 약간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당연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건
교생 실습 때나 기간제 때는 저는 기간제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명 이제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말을 좀 많이 험하게 하기도 하고 선생님을 좀 이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좀 쫄아요. PTSD가 와가지고 그래 좀 기세에서 밀리는데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선을 많이 넘어가지고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저도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말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혼을 내고 선생님이 사람이니까 기싸움에서 이기면은 이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네 말도 잘 듣고 했던 것 같아요. 잘 듣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과 기싸움을 한다라는 얘기도 정말 교사가 아닌 분들 뭐 저희 부모님도 그러지만 아니 초등학생이 얼마나 그럴까 진짜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선생님들한테는 멀리서 이런 것도 이게 뭔지 알아요? 야 우리 반 담임 선생님 나보다 키 작아. 네, 이만하다고. 사실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과 관계 맺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MBTI를 하지만 교사라 그래서 무조건 다 E가 아니거든요. 네, I인 분들도 많은데 수업을 갔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청테이프로 자기 자리 그거나 그렇죠. 그런 있으시죠. 네, 이거 넘어오지 말고 저는 그때 당시는 그 선생님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막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해는 가요. 네, 교사와 학생이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건 선생님들마다 철학은 다르지만 분명히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교권들이 많이 침해되면서 그런 생각들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안 듣는 아이라는 게요. 제 기준에서는 제가 그런 거에 되게 무감각해서 그런지 크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수업 시간에 딴짓을 좀 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있고요. 좀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저만 해도 학창 시절에 그냥 자고 그랬는데 저런 거를 근데 그건 있어요. 쟤네들이 막 신경 쓰인다 이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일단 저만 해도 학창 시절에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너 왜 이렇게 수업 시간 잠을 자냐 이러는데 뭐, 너 하지 마 이러면은 사실 교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게 좀 발생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은 애들이 나 안 믿고 따라와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너무 터치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네가 그 생각을 점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대체 왜 이렇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얘네가 왜 스트레스 받을까 되게 순간 난 참교사 같아서 기분 좋았어. 수업 자료를 인터넷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뭔가 특히 교대생들은 교대에서 배우는 수업 교과서 재구성 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그렇죠. 수업 시전을 하라고 이제 교대에서 수업 시전을 하라는 과제를 내주면 보통은 교과서 재구성해서 하라고 하니까 막 특이한 걸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대학 이제 교사가 돼서 처음에 수업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럼 막 혼자 막 고민해보고 PPT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드는 시간에 비해서 그걸 활용하는 시간이 너무 짧고 해야 될 수업은 너무나 많고 왜냐면 교대에서 하는 발표들은 딱 그 발표 하나로 하면 되지만 현직 교사가 되면은 하루에 한 6시간 수업을 해야 되고 모든 수업을 그렇게 준비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자료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만드신 자료들을 올리시는 거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 이거를 준비하다 보면은 결국 도착지가 거기인 거예요. 제가 만든 그 자료랑 거의 흡사하니까 내가 이걸 시간을 들여가면서까지 만드는 것보다는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수업 자료를 밤새서 만들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와 하고 변화하고 그건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게 아닐 때도 사실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하고 있지가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3월 달에 이제 처음 교직을 들어가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나 되게 수업을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있어 그럴 때가. 왜냐면은 전주 부설로 실습을 마지막으로 나와서 딱 하는데 사실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선별이 그렇죠. 돼서 온 친구들이라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원하는 리액션도 나오고 맞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3월 달에 처음 기간제 계약을 해서 애들한테 그래도 한 번쯤은 괜찮은 수업을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반응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지. 이게 뭘까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그냥 그래서 나도 힘든데 교과서 주제나 보고 그걸로 애들이랑 1시간 동안 영상 같은 거 보고 같이 대화나 좀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수업을 엄청 또 잘 듣는 거예요. 그 수업은 또.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료랑은 좀 무관하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애들한테 더 와닿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PPT를 보고 그 수업을 어떻게 애들한테 그렇지. 의미를 줄 것만은 그거에 교사의 영향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후배분들 이제 교대생분들과 만날 때 얘기하지만 저는 지도서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서 공부를 조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고 올해 정말 수업자를 준비했고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던 수업이 내년도에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학생과 선생님의 케미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정말 만날 수 있어요. 나랑 안 맞는 애들을. 예를 들면 리액션이 크고 굉장히 활동적인 선생님인데 아이들이 조용할 수 있어요. 분위기가. 그 아이들을 활동성을 높일 필요 저는 굳이 없다고 생각하고 현타 오지 마시고 그냥 얘네들에 맞게 수업 준비하고 래퍼 영상도 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얘는 왜 그럴까? 그러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얘네가 왜 그럴까 하면 애들을 탓하게 되는 거니까 그냥 자 이제 쌤TV 전북편 기간제대 교사편 2편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는 아마 학부모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